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일본의 이런저런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곳은 역시 오늘 또 아침 저녁은 좀 춥고요. 오늘 토요일부터는 좀 화창한 날씨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따뜻합니다. 네, 상당히 틀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썸네일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어, 재판소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뭐냐면은요, 여러 가지 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상호 관세 재판에 패소, 전 세계에 또한 관세 10%를 부과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왔습니다. NHK 보도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은 일본 각 신문에서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은 각 매체에서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브레이크 걸었다. 뭐 재판소에서 위헌이다라고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럼으로써 세계 각국은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은 뭐 이런 관세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 어느 나라든지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요. 트럼프 관세 정책 이후에 2020년 현재 2월 21일 기준 가장 큰 변화로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26년 2월 20일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관세, 특히 IEEPA 기반 상호 관세 또는 글로벌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가 이게 핵심 경제 정책 중의 하나로서 큰 타격을 주었고 앞으로의 전망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뭐 3,500만 달러를 지불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전망되는지 일본도 5,500달러를 좀 첫 번째 미국하고 미국에 투자하겠다 약속을 뭐 이틀 전인가요? 발표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전개될런지 참 아직 시간을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럼 주어진 돈을 어떻게 환수를 하느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큰 고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최근 상황 요약으로 2020년 2월 기준으로서 대법원 판결 6대 3으로서 IEEPA 국제 비상경제권을 근거로서 한 대규모 상호 관세, 국가별 관세가 위법이다. 이미 부과된 관세 중에 상당 부분이 무효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환급 규모 추정으로 1,000억에서 1,700억 달러 수준, 일부 추정은 1.5조 달러 규모 재정 영향까지 언급. 네,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다른 법적 근거, 무역법 122조, 232조, 301조 등 전 세계 10% 기본 관세 재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재판소에서 의법이다라고 판결이 되면서 또 대통령은 전 세계에 대해서 10%씩 기본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또 예고했습니다. 플러스 150일간 조사 후에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고요. 실질적으로 기준 수준 회복 시도 중. 2025년 실제 효과 관세 수입가 증가했으나 무역 적자 거의 줄지 않고요. 2025년 미국 무역 적자 9,015억 달러 전년 비해서 0.2% 감소에 그친 수입은 오히려 사상 최대 기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요. 그러나 0.2%가 감소하고 수입은 오히려 최대를 기록했다고 그럽니다. 그러게서 이렇게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고로부터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2026년 경제 물가 전망 미국 중심으로 가구당 부담으로서는요. 2025년 약 1,000달러 추가 부담 또 2026년 대법원 판결로서 IEEPA 관세 무효화 시에 600에서 800달러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또 하지만 트럼프가 대체 관세를 강행시 다시 1,300억 달러 수준으로 회복 가능성. 인플레이션으로서는요, 관세가 소비자에게 50% 이상이 전가되고 있답니다. 관세를 매기게 되면 소비자에게 반대로 50% 이상이 전가되니까 비싸게 된다는 얘기죠. 2025년, 2026년 상반기 물가 1%포인트 정도 상승이 압력. 또 GDP 영향으로서는 관세 지속이 시장 장기적으로 미국 GDP의 0.2에서 0.8% 하락. 이미 2025년 성장 일부 둔화가 관측되었다. 재정 영향으로서는 관세 수입이 감소하고 재정 적자가 확대하고 국채 발행 증가, 장기 금리 상승 가능성.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적용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그 소비자 물가 뭐 국민들에게 또 물가가 비싸지고 하니까 이런 게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2026년 현재 전망인데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한국은. 저번에 그 며칠 이틀 전인가요? 일본이 그 대미 투자를 한다 하고 해서 지금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고 저 발표를 했죠. 그래서 우리 한국도 부랴부랴 지금 미국으로 가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대법원에서 위법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늦춰서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빨리 주면은 나중에 돈을 그러니까 재판소에서 이것이 그 위법이다 확정되면은 다시 되돌려받기는 힘들 거 아닙니까? 까다롭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끌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한국은 좀 조심해서 돈을 투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은 이틀 전에 5,500달러의 대미 투자를 확정되었습니다만은 일본에 지지 않게끔 빨리 우리 한국도 가서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전개될는지 좀 우려스럽죠. 그러니까 빨리 가서 투자한다는 것이 좋은 결과물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도 이런 뉴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빨리 가면은 좋지 않을 것으로 지금 현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한국은 2025년 한미 정상회담 또는 에이페크 등을 통해서 상호 관세 15%로 합의했었고 대미 투자 확대 약 3,500달러 규모의 몰을 연결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3,500달러 투자한다고 했죠.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상호 관세가 15%에서 0%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재판소에서 이렇게 발표가 나왔으니까 15%가 아니 다시 예전처럼 똑같이 0%로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투자했던 금액은 참 되돌려받기 힘이 드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한국 정부도 커다란 고민거리가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전자, 반도체, 배터리 등 대미 수출 기업 부담이 감소하고요. 영업 이익을 개선 기대. 이미 납부한 관세 일부 환급 가능성. 환급 되돌려주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미국 바이오 등에서 간접 수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오고 이것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니까 트럼프가 대체 관세 10% 기본 물품목별 추가 강행 시설 실효 관세를 다시 상승 기능. 또 2026년 1월 트럼프가 한국의 25% 인상 위협한 바 있음. 대미 투자 특별법 미통과 이유로. 또 한미 무역협정 전체 재검토, 재협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의미로요. 자동차 단위 혈달량 폐지, 디지털 무역, 제약, 농업 규제 완화 등 한국이 양보한 부분이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네. 자동차, 현대, 기아, 전자, 삼성, LG, SK 하이닉스, 배터리, 화학, 제약 업종이 가장 직접 영향을 받을 전망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참 골치가 아프죠. 이렇게 어떻게 전개될는지 아직 대법원에서는 트럼프가 관세를 각 나라에 매기는 것은 위법이다,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러나 또 반발하는 심정으로서 트럼프는 또 전 세계 10% 관세를 매긴다고 했지만은 아직 확실한 결정이 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우리 한국도 움직여야 할 것으로 내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이 뭡니까? 똑같이 말이죠. 조심을 해야 할 것은 해야 되고 빨리 간다고 해서 이것이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 예의주시에서 이걸 상황 판단을 잘 해 나가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빨리빨리 한국의 그 성격상 빨리빨리만으로서 좋은 것이 아니고 상황 판단을 해 가면서 예의주시에서 정책, 경제 정책을 끌어나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뭐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만 니케에서도 트럼프 상호관세는 위헌이다. 이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환급은 명시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우리 한국 정부도 좀 비상이 걸려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일본에서는 엊그제 이틀 전에 주었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다시 또 받아들일까 하는 이런 걱정도 일본도 꽤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뭐 모든 것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그 일본 그 다카이치 사나의 정권이 들어서서 국회의원선을 많이 확보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거의 곧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도 너무 빨리 행동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중국과의 관세는 어떻게 또 되어지는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과 미국과의 그 관세 전쟁이 상당히 많이 예전부터 일어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현재 상황으로는 2020년 2월 달에 2월 21일 날 이렇게 기준 판단이 내서 중국과의 광고도 판결 전에 평균 실업 관세율이 36에서 37%였답니다. 근데 판결 후에는 21에서 22% 수준으로 하락했어. 여전히 미국 수입품 중국산 평균 관세가 가장 높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3월 달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을 가게 되는데 국빈 방문을 하죠. 국빈 방문을 하니까 여기서 또 어떻게 상황 판단이 벌어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고민하고 또 관세를 받은 한국이나 일본도 고민하고 왜 돈을 먼저 일본처럼 빨리 그 투자를 했다면은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된다면은 준 돈을 다시 받아야 되니까 일본 정부도 상당한 고민거리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국도 이걸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또 상당히 고민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고민하게 되고 뭐 여러모로 고민으로 쌓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뭐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감이고요. 이제 우리 한국도 일본처럼 이틀 전인가요 대미 투자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지지지 않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국 정부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했죠. 그런데 여기서 빨리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 판단을 해가면서 고민해가면서 행동을 해야 우리 한국이 손해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자 여러분 오늘 또 트럼프 관세가 미국 대법원에서 무효다 하는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해드리면서요.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사요나라.